안녕하십니까, 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일요일 오전 잘들 쉬고 계시죠? 주영문은 좀 말씀입니다. 적선지가는 필요여 경하고 적불선지가는 필요여 왕이라. 제약막작하고 중선범행하라. 악을 멀리하고 선을 받들어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시장 대응 전략입니다.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구문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아이들 후원 캠페인 사회복지협의회와 디딤샷을 통해서 실천하시고요. 현재 1328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정하신 분들은 재생 목록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중심의 골드 현금 준비하시고 금리의 변동성과 지수와 종목의 마이너스 20%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열렬한 응원 기다리고 있고요. 영상 하단에 CJ와 쿠팡 올려놨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비타민C 챙겨 드시고 건강 챙기시면서 다른 물품도 구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금융 뉴스의 국제 경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 GPU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앞으로 엔비디아 독주는 힘들 것 같다. 그 얘기는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고요. 그러면 전 세계 버블이 붕괴되는 신호탄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연준의 이제 금리 결정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전망이 엇갈리겠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가장 큰 신호고요. 그래서 요것 여러분 판단하시고, 그러면 12월 10일 날 연준의 금리 인하 시장에서 보는 확률은 86%. 확실히 금리 인하 한다. 그럼 금리 인하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완화적 금리 인하냐, 매파적 금리 인하냐, 그런 게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년 1월 동결, 3월 동결, 4월 동결인지 인하인지 구분이 안 가죠. 자, 그러면 내년 1월, 3월, 4월 경에 뭔가 문제가 터지면요, 급격한 금리 인하를 할 겁니다. 그때 주식시장은 박살이 난다. 어떻게 박살이 나냐? 일단은 삼성전자 시총이 지금 709조거든요. 여기 이제 반토막 날 겁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EWY, MSCI 한국 ETF입니다. 밖에서 본 우리나라 코스피예요. 자, 2008년 서프라인드 금리 인하 때 내려갔죠. 유럽발 위기, 중국발 위기, 그 다음에 이쪽 2018년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하락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 하다가 완전 박살이 났죠. 2018년 고점을 찍고요. 그 다음에 2019년이 돼서 이 영향으로 폭락을 했던, 그래서 금리 인하를 급격하게 했던, 그 다음에 여기는 금리 인상이었고요. 앞으로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어떻게 될지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사상 최대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사상 최대는 아니네요. 보니까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고, 아무튼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상황이다. 금리 인하가 엄청난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 EM도 똑같습니다. 모양이. 그 다음에 삼성전자죠. 지금 3봉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역사적 고점을 넘느냐 마느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는 더 이상 상승이 없고, 자, 그 다음에 삼바 내려오고 있고요. LG 엔솔 반등 줬다 지금 헤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 끝났고, 자, 비슷하죠. 두산 에너빌리티, 이 원전 관련주 같은데 현대차는 혼자 껄떡. 멋있죠? 역사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KB 얘도 살짝, 그 다음에 현대중공 이제 힘이 없죠. 이제는 확실히. 그 다음에 셀트리온 비슷한 상황이고요. 네이버 기분만 좋았죠. 반등. 자, 그 다음에 카카오도 비슷한 상황이고, LG 배터리 뭐 좋다고 뭐 많이 설레발치고 떠들더니 그냥 반짝만 할 뿐이에요. 반동도 세게 안 나오고. 잘 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삼성 SDI, 그래서
이런 흐름이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듯이 뭐가 중요하죠? 예, 기술적 분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배터리는 반등도 제대로 안 주고 이제 무너질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네이버 네, 좋다고 했는데 아니죠. 그다음에 네, 바이오주도 별로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테마주도 다 이제 무너지고 있고 남은 건 이제 뭐만 남았죠? 네, 딱 두 개예요. 요거 반도체. 얘가 이제 완전히 빠부러지는 상황. 1월달, 12월달 상황을 잘 보시고 요 봉만큼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월 동안에 요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할 거라는 제가 각도론에 이게 주류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각도론에 입각해서 SK 하이닉스는 대략 24만 원대까지는 급하게 내려올 걸로 아니면 20만 원대까지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비슷한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올라갔으니까 6만 원대, 그 다음에 5만 원대까지 반드시 회귀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 현재 과매수거든요. 과매수에서 있을 때는 항상 과매도로 내려갑니다. 이거 잘 보시고요. 그래서 이번 달이 될지 내년 초가 될지는 좀 더 지켜보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원달러 환율이죠. 환율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1473원 잘 보시고요. 자, 랭커 차트인데 계속해서 추세는 코스피 상승 추세, 코스피 200 좀 뭔가 변화를 보이는 것 같더니 또 다시 상승 추세. 12월 달이 되게 중요하네요. 그래서 코스닥 반등, 코스닥 150 센 반등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실제의 모습. 자, 여기를 넘느냐 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밑에 거래량을 보시죠. 거래량이 많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이런 상승이 있었다는 거는 가짜 상승은 상승인데 실질적인 상승. 그래서 그걸 표현을 가짜 상승.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표현입니다. 별로죠? 거래량도. 이게 진짜 상승입니다. 돈이 풀려서 확실하게 올리는, 모든 주체가 다 기뻐하는, 그런데 기뻐하자마자 박살내 놨죠. 자, 이런 상황이 주식시장이 있다. 코스피 200 비슷한 상황이죠. 자, 보시고, 그래서 지금 세력들은 크게 내릴 생각이 없는 것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을 바꿀 것이다. 코스닥도 여기 고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더 이상 상승률이 없죠. 코스닥 150은 좀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완전히 고점에서 노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폭락을 하면 코스닥 150은 대략 한 800 정도까지는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번 상황이. 이유는 삼성전자도 보면 여기 반등할 때 거래량을 보세요. 많이 안 들어오죠. 그 앞전의 상승의 상승과 요거는 차이가 많이 나죠.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더 갈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RSI도 보면 다이버전스 생기면서 대폭락 얘기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많이 안 사는 이런 상황이죠. SK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지금 정체되는 상황. 팔고 있죠. 외국인들이. 올르면서도 팔았어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보시고. 그 다음에 LG엔솔 반등, 폭락, 반등, 다시 내려오는 상황. 자, 그 다음에 현대차, 외국인들 갑자기 막 들이사네요.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삼바, 물적 분할을 한 3주 정도 진행을 하고 나서 폭락이 들어왔죠. 외국인 팔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분할하면 안 좋아요.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빠지고 있고요. 외국인들 샀다 팔았다. 안 좋은 상황. 두산 에너빌리티 마찬가지 고점 찍고 계속 내려오는 상황. 속지 마시길. 반등을 주더라도 반등 시 매도 전략 상당히 고점까지 올라온 요거 붙잡은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죠? 더 갈 것이다. 희망 고문하지 마시고 많이 파니까 나오는 게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확실히 이제 보이죠. 내려오는 게 방산주 무너지는 거. 자, 그 다음에 KB금융 고점에서 껄떡대고 있고, 셀트리온 월봉인데요. 대량 거래 터지는 척 하다가 안 가죠.
그래서 3천만 주 이상 5천만 주가 터져야 됩니다. 거래는 이건 9천만 주네요. 이런 거 터져야 들어갈 맛이 난다. 자, 그 다음에 네이버 똑같죠. 그 다음에 카카오. 자,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반도체만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자, 그러면 계속 갈 거라는 그 희망 고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홀딩과 매도가 결정이 될 건데, 그건 각자 알아서 결정하시고, 이 정도 설명했으면 충분히 납득이 가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고, 이번 주는 대단히 위험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왜? 특히 금리 결정과 앞으로 연준의 행보에 따라서 상당히 대단한 큰 변동성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뉴스에도 좀 촉각을 좀 세우시고, 자, 그 다음에 미 연준의 금리 결정 상황에 대해서 진짜 심도 있게 제가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제 영상 팔로우 하시고요. 그러면 그런 시기가 오면 반드시 연준은 돈을 풀 것이고 금리를 급격하게 내릴 겁니다. 그때 살아남을 수 있는 건 금과 실물 금융과 현금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시고 잘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대선이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